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차세대 통신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에 5G 장비 추가 공급을 따낸 건데요. 차세대 통신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5G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이번 일본뿐 아니라 이전에 미국 DC와 5G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인맥이 빛났습니다. 향후 6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 사업에도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은 긴축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에 이어 연이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르면서 6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5일 시작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신 3사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이 혼자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0.8%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G, LTE 알뜰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순증 가입자 숫자만 보고 보면 5G가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5G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특히 정부가 알뜰폰의 가격을 더 낮추려 하고 있어 앞으로 4G 알뜰폰 선호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 실적에 적신호가 들어올 만한 소식이죠. 게다가 배당 매력도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가운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LG유플러스 그래도 내년 초부터는 괜찮을 것이란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가 10일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5G 분야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지정을 하고 지금 말 그대로 글로벌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일본 NTT 도코모에 5G 장비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제였나요? 어제 나왔습니다. 공급 액수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5G 그동안 너무 힘을 못 내줘서. 지금 HFR이라는 종목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팬데믹 2020년도 3월 달 위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격이 너무 싼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 소비주 같은 경우에 팬데믹 때 이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서 반격을 줬는데 이번에 5G 쪽도 한번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신에 신호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잡히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픽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겠죠. 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잊을만 하면 언급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5G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6G 시대도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6G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차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5G 관련주는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신뢰도가 부족하다. 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멘텀이 나올 때는 잠깐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만 관심이 떨어져도 다시 지지부진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더욱더 많은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수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주가 이 개별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실적까지
오는 데까지 시차가 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되겠느냐. 이것이 사실상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를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KT 그리고 LG 플러스, SK텔레콤한테 이 5G 관련돼서 주파수를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그 근처에서 한번 이슈가 되게 되면서 통신 장비 업체들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는 횡보 내지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욱더 많았었고요. 사실상 이제 어제 이 삼성이 이 일본에서 통신 장비에 관련된 수주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나왔었는데 사실상 수주에 대한 금액도 공시가 된 부분이 없었었고 뭔가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여전히 실적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언제 공급할지도 확실하지 않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이 터질 때 이것이 신뢰도가 정말 있을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이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잠깐 줄어들었을 때 저는 이 그때를 이용을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통신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엔 실적이 진짜 안 좋았었는데 3분기로 넘어오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더욱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통신 장비 업체들 신뢰성만 회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들 그동안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3분기를 기점으로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기는 마련이겠죠.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와 관련해서 이본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이스테크 가지고 오셨는데 에이스테크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기지국용 안테나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에릭슨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5G 장비주들을 관심을 좀 두시는 시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 좀 그룹핑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 알뜰폰 가입자 수가 더 증가 추세에 있고 5G는 비싼 요금 안 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내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우리가 노선을 타야 되는데 지금 5G 쪽에서 삼성이 인도 오늘 같은 경우 일본 이슈 나왔죠. 인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미국 다양하게 지금 수출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본격화가 언제다, 어떻게 되면 언제부터 매출이 찍힌다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활발한 인프라 투자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주가는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대장 섹터들 얼마 전에 빈살만 방문으로 네옴시티 5G 이슈 붙자마자 기가레인이라든가 일단 소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으로 재편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 가동이 된다는 측면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주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관련 종목군들 다 열어서 보시면은 바로 이 자리가 팬데믹 때 저점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놓여있는 자리죠. 지금 인프라 투자의 길들은 계속 열려왔지만 반대로 주가는 내려왔죠. 반대로.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이 됐던 것이 이제는 다 거품이 빠진 시기이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는 잘 잡혀있는 상황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있고 앞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데 어제부터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한번 접근 가능한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몇몇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픽해 두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5G 관련주 지금 이 시점에는 종목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주셨고요. 그 속에서 종목으로는 뭐 인도나 아랍, 두바이 등 인프라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에이스테크 골라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 차장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5G와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리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항상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쯤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3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그닥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뭐 북미라든지 아니면 인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질 때마다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노와이어리스가 하는 이제 이 장비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장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5G 관련돼서 정말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런 시험 계측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가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확대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성능에 대한 이런 시험을 하게 될 때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장비가 더욱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몰셀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몰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국 간에 이제 이 커버리지가 안 되는 이제 구역이 있게 될 텐데 그 구역을 이 스몰셀이 커버를 하게 된다. 즉 작은 기지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5G 관련돼서 속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스몰셀 관련돼서 커버리지 영역을 더욱더 넓히려는 이런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유가 이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됐었고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노와이어리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역시나 이제 이 5G 관련돼서는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고 양봉으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양봉이 이제 강하게 뜨게 될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3분기를 기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5G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노와이어리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